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훈훈합니다. 이제 1월이 중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새해 첫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어려웠던 지난 1년여의 시간이 반전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의 흐름이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나흘 연속 오름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비트코인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이게 얼마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나름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18,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8,300달러 지지까지 받은 뒤에는 강세장의 시작 지점을 알리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지점 25,000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저항 한 번 더 맞고 빠지게 되면 16,200달러까지의 하락 가능성,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속적으로 긴축 의지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이런 정서가 지금 증시와 비트코인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반 환경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12월 CPI는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2년물 국채 수익률 모두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인사가 이번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날려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 소송 약식 재판 결과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막판까지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번에는 포춘지에 칼럼을 기고해서 SEC의 위선적인 상황, 비합법적인 상황을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조져버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SEC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지들 주장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망상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언제 들어도 멘트 하나는 시원시원한 그런 양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웹2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글의 블록체인 수용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애플이 언제 메타버스에 본격 탑승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메타의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아마존이 속내를 완전히 까발려서 드러냈습니다. 파트너는 아발란체, 그래서 아발란체는 모처럼 20% 넘는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아마존 호재를 시세에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가까운 미래의 어느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상품으로는 디센트 월렛 10개가 준비되어 있고 멤버십 회원분들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각각 디센트 월렛 1개씩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아무런 멤버십 혜택이 없을 때도 묵묵히 채널을 후원해주신 멤버십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측의 후원으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벤트 참여 신청은 1월 15일까지 이 댓글 상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참여 자격은 멤버십 직장인 레벨,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레벨 이상이면 가능하고 물론 신규 회원분들도 포함됩니다. 5분은 제가 주관적으로 선정할 거고 5분은 랜덤 추첨기를 사용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의 흐름이 지금 자본시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나흘 연속 오름세를 확인했습니다. S&P 500은 업종별 11개 섹터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순조롭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나름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18,0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8,300달러 지지 이후에는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포인트 지점이 될 25,000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 만약 이번에 또다시 저항 맞고 빠지게 되면 16,200달러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41%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곰 세력은 가격을 17,000달러 아래로 떨어뜨릴 수 없었고 이건 황소들이 하락세에서 매수하면서 안도 랠리를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6,800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했고 RSI가 66 이상으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어서 17,850달러까지 오를 경우에 18,388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금 16,256달러에서 18,388달러 사이에서 오르내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분석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며 몇 주 안에 18,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비트코인은 고점을 낮추면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었고 결국 뽀글이 사태로 인해서 중요 지지라인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저점을 더 높이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고 있고 상단 저항, 다시 말해서 11월 이전까지 지지라인이었던 18,400달러 부근에 대한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면 랠리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라케시 우페드히의 분석과 방향성과 의미가 상당히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17,300달러를 단단히 지지받아주는 게 중요했는데 이걸 해냈다. 이제 중요한 건 CPI 결과인데 지금 예측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라면 비트코인은 18,500달러까지 내달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데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현재 하락쇄기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지지라인 부근에서 이중 바닥을 확인했고 RSI가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비트코인이 5월까지 26,0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흐름세가 기대대로 예상대로만 이루어진다라면 연말까지 4만 달러 정도의 가능성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요즘 반감기 직전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간 차트를 통해서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4년 주기 사이클의 세 번째 캔들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 번째 캔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눈에 띄는 반등세를 펼쳤다. 2015년 세 번째 캔들 상황에서는 234% 랠리, 2019년 세 번째 캔들에서는 316% 랠리, 그리고 2023년 지금 이 세 번째 캔들에서는 아마도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이런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일간 차트, 3데이 차트, 주간 차트의 연간 차트까지 여러 분석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엮어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에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입시키는데 한몫을 한 것은 보스턴 연은 총재 수잔 콜린스였습니다. 이 양반은 아예 대놓고 이번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직접 멘트를 때려줬습니다. 이 양반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금리 인상 속도를 느리게 하면 금리 결정을 하기 전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평가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정확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말이 다소 수사적인데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긴축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약발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과 시장의 기대가 완전 반대 방향성을 보인다라는 점, 최근 자주 짚어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담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의 금융 컨디션을 보여주는 블룸버그 지수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금융 컨디션이 이 채권 수익률 하락과 신용 스프레드 축소, 달러 인덱스 하락, 주가 상승에 따라서 완화가 됐고, 이건 연준의 긴축 의지를 담은 통화 정책과 완전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는 연준은 최종 금리가 상당 기간 5% 이상에서 머물 거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의 금융 컨디션 상황을 보면 시장은 연준의 정책 전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장과 연준의 기싸움 상당히 치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꽤나 골 때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리플과 SEC 모두 약식 재판 브리핑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꽤나 강도 높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의 2020년 이전의 재무제표를 절대 봉인해서는 안 되고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요청한 직후에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 포춘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아주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SEC를 야금야금 조져놨습니다. 제목부터가 시원시원합니다. 의회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SEC의 역할이 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SEC가 규제 타령을 하지만 SEC에서 규제를 받았던 블록파이 같은 업체가 파산하는 상황, FTX 사태를 막지 못한 상황, 괜히 연예인들만 들먹이면서 귀찮게 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체 SEC가 말하는 규제가 뭐고, SEC는 진짜 규제권을 가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건 그들의 망상이 아닌가? 이런 맥락과 뉘앙스를 저 제목 한 줄을 통해서 모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데로티는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한 블록파이가 SEC와 합의를 하면서 SEC의 규제 대상이 됐다라는 점을 거론하며, FTX와 블록페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됐다라는 점이 여러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과연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얽히게 됐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SEC의 역할이 뭐였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며 SEC의 무능함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SEC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서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업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SEC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SEC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시장의 사기꾼들을 쫓는 게 아니라 뉴스 헤드라인에 장식될 만한 상황을 쫓고 있다는 걸 의회가 알게 됐다는 건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소비자를 해외 플랫폼으로 몰고 있다. 미국은 모범을 보여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계와 협력해야 한다. 나는 의회가 업계에 절실한 명확성을 제공해서 2023년에 주도권을 미국이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거의 쭈꾸미 대가리 곧 짐 싸서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데, 올해 한 해는 크립토 시세의 관점에서 보나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보나 정말이지 참 의미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웹3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빅테크의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블록체인의 수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레이어 1 블록체인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와 제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AWS의 부사장이 아주 직접적으로 속내를 까서 내보였는데, 이 양반은 앞으로 웹3와 블록체인은 불가피하다, 언제 이런 상황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성장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2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빅테크들이, 특히 미국의 넘버5 빅테크들이 하나같이 지금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과 그림이 어떤 것인지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아마존의 저런 멘트와 전망, 입장은 전폭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발란체는 이런 호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폭등 양상을 선보였는데, 24시간 동안 26% 넘게 오르면서 아마존 호재를 고스란히 시세에 반영시켰습니다. 아주 의미있고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원하게 18,000달러를 뚫어주면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름의 전략과 계획에 따라서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다가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